이거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바로 확인하시죠. 와, 이건 진짜 그냥 사람 손 같죠? 중국이 실제로 내놓은 로봇손인데 이게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로봇손 기업들이 진짜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 손처럼 얇은데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단단한 돌로 내려쳐도 멀쩡하게 작동하기까지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건 우리나라 로보티즈가 만든 로봇손입니다. 어떠신가요? 움직임은 고사하고 손이 너무 크고 두껍죠? 이렇게 되면 로봇을 상용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서야 로보티즈도 핑거용 초소형 액추에이터를 만들어서 기술력을 입증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로봇손 시장을 누가 장악하게 될까요? 우지테크? 아니면 로보티즈?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은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중국의 유니트리? 아니면 현대의 아틀라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즉 변수라는 거죠. 우리 이제는 이런 변수 말고 다른 걸 보자고요. 그럼 어떤 게 로봇 시장의 가장 큰 상수일까요? 저는 단연코 로봇 배터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거대한 로봇을 움직일 배터리 공급망만큼은 이미 글로벌 승자가 정해져 있는 판이죠. 즉 비교적 상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기대되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로봇 시장의 판도를 바꿀 이 배터리 기술의 주도권을 바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화려한 로봇손에 현혹되어 있을 때 왜 우리는 지금 당장 이 배터리 시장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이 흐름을 타고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이 영상에서 이 모든 팩터를 가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도대체 왜 테슬라를 비롯한 빅테크가 기를 쓰고 휴머노이드를 만든다고 보십니까? 단순히 공장에서 쓸 거면요, 그냥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바퀴와 도구랑 결합되는 구조의 팔목만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굳이 어렵게 손, 다리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전 세계 빅테크들은요,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100%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풍요로움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사람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 손을 구현하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는 중이고요. 그럼 로봇손 말고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은 비효율적이죠? 밥 먹어야죠, 자야죠,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로봇은 배터리만 충전돼 있으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생산성 자체가 비교 불가 수준으로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가 정말 중요한 건데 현재의 배터리엔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지금 나온 배터리들은 과연 극한의 환경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다들 경험 있으시죠? 한겨울에 배터리가 나가서 차 시동이 안 걸린 경험요. 로봇도 똑같습니다. 지금의 배터리 기술로는 추운 나라, 덥고 습한 나라 등의 극한의 환경에서 사용은 어림도 없습니다. 노동을 시켜야 할 수억 원짜리 로봇을 공장 안에만 귀하게 모셔둬야 한다는 거죠. 게다가 더 무서운 건 화재입니다. 이 영상 하나 더 보시죠. 미국 피겨사의 로봇인데 집안일 하는 모습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제 곧 우리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건데 만약 이 로봇이 배터리 충전 중에 집안에서 펑 하고 터진다면요? 이건 가전제품이 아니라 집 안에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목숨 걸고 절대 안 터지는 배터리를 찾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목숨 거는 핵심은 에너지 밀도입니다. 쉽게 말해 밀도가 높아서 작고 가볍지만 오래가는 배터리를 만든다는 건데요. 로봇도 사람처럼 수많은 관절로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거운 배낭을 메면 좀만 걸어도 금방 지치고 다리가 아프듯이 로봇도 배터리가 무거우면 연비가 떨어지고 관절 모터가 다 망가집니다. 그 관절인 액추에이터가 로봇 원가의 60%인데 수리비만 천문학적으로 깨지는 거죠. 결국 결론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앞으로 천조 로봇 시장을 지배할 배터리는 압도적인 밀도로 더 작고 가벼워야 하고요. 쉽게 터지지 않는 안전성은 기본이고 충전 속도도 지금보다 몇 배는 빨라야 합니다. 거기에 영하 40도 추위도 견디는 괴물 같은 배터리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즉 이건 선택이 아니라 꼭 가야 할 미래, 변수가 아닌 상수라는 거죠. 근데요,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 전고체 배터리 패권을 우리나라가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삼성 SDI는요 2027년, 그러니까 내년에 전기차나 로봇에 들어갈 대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이 아주 무서운 초강수를 뒀죠. 삼성 SDI의 핵심 자산인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그 지분 가치가 무려 10조입니다. 이걸 전고체 투자에 때려 받겠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SK온이 2029년, LG에너지솔루션이 2030년에 나란히 상용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배터리 산업의 게임 체인저인 전고체 산업을 우리나라가 휩쓸어 간다는 건데, 자, 투자자라면 당연히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빠른 상용화에 목숨을 걸까? 라고요. 여기엔 진짜 엄청난 해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전고체의 최대 단점인 비싼 생산 단가 인하. 좀 생뚱맞죠? 세계 최초랑 생산 단가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삼성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한다는 뜻이 뭡니까? 고객이 주문을 넣었고 대량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세상의 모든 공산품은요,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기만 하면 가격이 팍 낮아집니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내가 월급 100만 원에 한 사람을 고용해서 한 달에 배터리 1개를 만들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배터리 1개 만들 때 들어간 인건비가 얼마죠? 100만 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일을 잘해. 그래서 한 달에 10개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배터리 1개당 인건비는 얼마 들었죠? 네, 맞습니다. 10만 원으로 팍 줄었죠. 이게 대량 생산 시 단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뭐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세계 최초 양산은 곧 단가 인하라는 경제적 해자를 갖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럼 후발주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단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즉, 이 거대한 진입 장벽이 세워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재용 회장이 목숨 걸고 세계 최초를 노리는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상수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특히 주목할 건 배터리 기업들이 개발 중인 황화물계 전고체와 삼성이 개발한 무음극 기술인데요. 무음극 기술은 말 그대로 배터리에서 음극을 아예 빼버린 거죠. 그래서 부피는 획기적으로 줄였고 양극이 커지면서 에너지 밀도를 40%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쉽게 말해 로봇에게 가장 필요한 가볍고 오래가는 배터리를 만들 기술을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황화물계 소재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전고체 전해질 소재는 황화물계, 산화물계, 고분자계가 있는데 황화물계가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그만큼 만들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 황화물계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 시장에서 정말 크게 관심을 받게 될 건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영상 댓글이나 다른 커뮤니티를 보면 삼성이 기술을 실패해서 미국 솔리드 파워한테 전고체 소재를 구걸한다는 말도 안 되는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삼성 SDI와 BMW 그리고 솔리드 파워가 협약 맺은 뉴스 많이들 보셨죠? 솔리드 파워 없이는 삼성 SDI 혼자 전고체를 못 만든다는 오해가 이 협약 뉴스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삼성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BMW가 솔리드 파워와 협업 중에 세계에서 배터리를 제일 잘 만드는 삼성과 같이 하고 싶어서 요청했기 때문에 연결된 겁니다. 오히려 솔리드 파워 입장에선 삼성이 없으면 BMW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솔리드는 어디까지나 배터리 완제품이 아닌 소재만을 만드는 기업이니까요. 게다가 애초에 솔리드 파워의 투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삼성과 현대차 등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기술이 뒤처진다 뭐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삼성은 자체 소재도 개발하고 있지만 빠른 상용화를 위해서 솔리드 파워 등 협력사의 소재를 활용하는 거고요.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남았죠? 바로 핵심 종목 소개. 사실 대량 생산만으론 단가를 낮추는 것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것보다 애초에 공장에 들어가는 기초 소재 자체를 싸게 사오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누가 전고체 핵심 소재를 탑티어 기업들에게 가장 싸게 독보적으로 납품할 수 있을지 최고의 전고체 소재 기업들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영상에 나오는 모든 내용과 종목은 제 개인적인 분석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고 매수 추천도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시장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아시리라 믿고 바로 종목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지금 황화리튬 가격이 1kg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700만 원입니다. 심각하게 비싸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가장 싸게 만들어내느냐가 바로 승부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정말 아끼는 그룹 에코프로 그룹입니다. 에코프로비엠까지 다 묶어서 보시면 되고요. 팩트부터 짚어드릴게요. 에코프로비엠은 이미 삼성 SDI와 내후년 2028년까지 무려 44조 원 규모의 초대형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공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화리튬 가격만 팍 낮출 수 있다면 삼성의 공급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시각이 많은 거고요. 자, 근데 제가 에코프로그룹을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친 마진율 때문인데요. 에코프로는 이미 경쟁사들보다 아득하게 앞서서 원가를 30%나 후려치는 기적의 시스템 CLS를 완벽하게 장착했습니다. CLS는 쉽게 말해 그룹사 내에서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그 안에 리튬을 뽑아내고 다시 양극재로 만드는 과정, 이걸 그룹 안에서 논스톱으로 끝내버리는 순환 시스템입니다. 이걸 도입하면서 지금 원가를 팍 낮추게 된 거죠. 자,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배터리 양극재를 만들 때 소재들을 넣고 열을 가하는 도가니가 있습니다. 그 도가니는
한 달만 쓰면 폐기물이 되는데 에코프로는 이 폐도가니조차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안에 있는 미세한 리튬까지 쫙 빨아들여서 황화리튬을 만드는 기술까지 갖고 있죠. 이 정도면 에코프로가 얼마나 원가 절감의 진심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양극재 원가 절감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미 양극재 전 세계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전고체도 그 DNA가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양산 준비도 마쳤습니다. 에코프로 BM은 기존 연산 40톤 규모의 파일럿 라인을 이번 달까지 300에서 500톤 규모로 증설합니다. 그래서 내년 2027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하겠다는 목표죠. 근데 여기서 눈치채셔야 합니다. 2027년은 뭐죠? 네, 맞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초로 양산하겠다는 그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는 이미 삼성의 수주를 준비하고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외에도 소개할 내용이 더 있지만 오늘은 전고체 원가 절감이라는 관점으로만 핵심을 짚어봤고요. 자, 첫 번째 소개 종목 에코프로 그룹 어떠신가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어서 혹시 이 비싼 황화리튬을 얼마까지 가격을 낮춰야 전고체가 상용화되는지 아십니까? 키로당 7만원 선까지 낮춰야 가능한 스토리입니다. 1,700만원에서 7만원. 진짜 엄청 대단한 도전이죠. 여기에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그룹이 또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 그룹이죠. 어라? 포스코는 철강 회사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근데 2차 전지도 하고 있는 건 이제 다들 아실 텐데 놀랍게도요. 철강을 하기 때문에 저 불가능해 보이는 7만 원을 맞출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스토리인데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황화리튬을 만들려면요. 비싼 고순도의 황화가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다른 기업들은 외부에서 이걸 돈 내고 사와야 되거든요. 근데 포스코는요. 철을 만들 때 뿜어져 나오는 그 가스, 거기서 필요한 가스를 추출해서 황화리튬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가스들을 돈을 들여 폐기를 해야 됐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비용을 아끼고 그걸로 황화리튬도 만든다는 거죠. 이 그림 진짜 중요한데 이해가 되셨나요? 그 남들은 수천 달러를 주고 다른 데서 가스를 구해올 때 포스코는 공짜로 가져온다는 거죠. 오히려 비용도 아끼고요. 이건 진짜 원가 경쟁력에서 다른 곳보다 한참을 더 앞선 경쟁력인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최근 엄청난 초강수를 뒀죠. 불과 얼마 전 포스코 퓨처엠이 미국의 전고체 핵심 셀 기업인 팩토리얼에 수백억 대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단순히 투자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전고체 셀 제조 기술과 융합해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이 만든 고체 전해질을 무조건 써줄 확실한 고객을 만들어버린 거란 겁니다. 그것도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겟할 기업으로 말이죠. 결국 이렇게 포스코는 에코프로와는 또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먹는 완벽한 전고체 제국을 완성한 겁니다. 그림은 이렇습니다. 포스코가 공격적으로 투자한 아르헨티나 염호와 호주의 리튬 광산으로부터 리튬을 싸게 사와서 본인들의 본업인 철을 만들면서 나오는 가스로 황화리튬을 만들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까지 선점하는 그림. 이해가 되시죠? 이 황화물계 전해질을 만들려면 황화리튬이라는 원료가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만들어내는 기업이 바로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지금까지 전고체 배터리가 대중화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친 듯이 비싼 원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이 미국의 KBR과 손잡고 건식 열처리 연속 공정이라는 걸 개발해냈습니다. 쉽게 말해 비싼 황화리튬을 저렴하고 균일하게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공정을 완성해서 가장 큰 진입 장벽이었던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겁니다. 이 회사는 말로만 전고체라고 떠드는 테마주 따위가 절대 아닙니다. 본업인 정밀화학 사업에서만 연 4천억 원대 매출을 탄탄하게 내면서 돈을 쓸어 담고 있고요. 무엇보다 작년 8월 연산 500톤 규모의 마더 플랜트 구축 투자를 이미 확정지었습니다. 지금 국내 메이저 배터리 고객사들에게 샘플을 쫙 뿌리고 있고 본격적인 상업화 공장 건설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단순한 화학회사가 아니라 향후 35조 원 규모로 커질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심장, 전고체 배터리를 독점 공급할 선도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는 겁니다. 포트의 다양성을 위해서 미국 주식 하나쯤은 필수인 시대죠. 솔리드 파워 정도면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왜 하필 수많은 기업 중에 솔리드 파워냐? 이유는 명확합니다. 삼성의 세계 최초 타이틀에 없어서 안 될 기업이니까요.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째는 비용 절감이란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전고체의 핵심은 단가 인하라고 말씀드렸죠. 솔리드 파워의 기술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때 공장을 고치지 않고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라인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건 기업들의 설비 투자 비용을 줄여주는 가장 핵심 기술이죠.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이 깡패입니다. 솔리드 파워의 비즈니스 모델은 전고체 전해질 공급과 라이선스를 공급하는 모델입니다.
우리나라 SK온과는 이미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실제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 직접 생산하는 것보단 기술 이전을 해줌으로써 배터리 기업들이 전고체 전해질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들고요. 그에 응당하는 대가를 취하게 되죠. 이렇게 솔리드 파워는 공장 없이 효율적으로 돈을 벌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직접 생산하지 않아도 되니 연구 개발에 더 몰두해서 경쟁 기업과 격차를 더 벌릴 수도 있겠죠. 솔리드 파워 관심 가지고 판단해 보시고요. 다음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전고체 단가 인하의 강력한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기업인데요. 기존 황화리튬 합성법은 극저온과 고압 상태에서 생산해야 해서 원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자사의 독보적인 유기금속 화합물 촉매 기술을 활용해서 저가의 출발 물질을 이용해 저온 저압의 쉬운 조건에서 단시간에 황화리튬을 대량 합성해내는 원천 기술과 특허를 싹 다 보유하고 있죠. 이 촉매 기술을 가진 기업은 전 세계에 단 4곳이고 국내에선 레이크가 유일합니다. 즉 삼성 SDI가 간절히 원하는 단가 인하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진짜 상상도 못할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랜 기간 개미들을 피눈물 흘리게 했던 2차 전지, 특히 ESS판에서 왜 하필 지금 이재용 회장은 이 기업의 지분 인수를 결정했는지, 왜 지금 글로벌 스마트머니들은 ESS 알짜 기업들을 미친 듯이 쓸어담고 있는지, 무엇보다 이 거대한 판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1년 내내 관심 가져야만 하는 최대 수혜주는 무엇인지까지 오늘 가감없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이 상상도 못할 투자를 단행했죠. 첫 번째는 삼성 SDI가 시총 4천억 원 수준의 작은 기업 피노의 지분 7%를 전격 인수한 사건. 작년 영업이익이 고작 88억 원에 불과했던 이 작은 기업에 도대체 삼성은 왜 투자를 결정한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전 세계 ESS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겠다는 삼성의 선전포고.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해 확보한 11조가 가장 먼저 꽂힌 곳이 LFP 기업 지분 인수입니다. 이건 진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다들 기억하시죠? 바로 2023년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쓸어 담았던 그 충격적인 사건. 당시 시장은 어땠나요? 삼성이 왜 로봇에 돈을 쓰냐, 시기상조다라며 온갖 의구심을 쏟아냈습니다. 실제 주가도 2년 넘게 횡보할 뿐이었고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중이 의심할 때 삼성은 확신을 가졌고 결국 주가를 1070%까지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ESS 배터리판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그때와 판박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로봇에서 증명된 삼성의 승리 공식이 이제 ESS로 그대로 옮겨왔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삼성 자산운용이 내놓은 ETF가 하나 있습니다. 출시 직후 주구장창 하락만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국내 ETF 중 개인적으로 딱 하나만 선택하라면 전 이 ETF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철저한 장기 분할로요. ETF 이름은 바로 코덱스 전고체 배터리 ESS 탑2 플러스. 자, 먼저 삼성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죠. 자산운용사 중에서도 삼성 자산운용사가 최고입니다. 그런 삼성이 왜 이 중요한 시기에 배터리 ETF를 내놨을까요? 다시 ETF 이름을 봐보죠.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전고체, 두 번째는 ESS. 다른 건 없습니다. 이 두 개가 미래라고 봤기 때문이겠죠. 솔직히 지금까지 배터리 완성 셀 기업 삼성 SDI는 어땠습니까? 6개 분기 연속 적자라는 삼성답지 않은 처참한 성적을 내놨죠. 그런 삼성 SDI의 주식 약 25%를 담은 ETF를 내놓은 삼성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쉽습니다. 이제 반등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ESS 시장을 장악한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엔 1등이었죠. 그런데 화재 문제를 정부 탓이니 기업 탓이니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중국이 저가형 LFP 배터리로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더니 전 세계의 80% 이상을 잠식해버린 겁니다. 엄청난 기회를 중국에게 뺏기고 만 거죠. 근데 중국은 미국의 적입니다. 요즘은 좀 화해를 하는 것 같지만 구조적으로 미국은 계속 중국을 압박하고 때릴 수밖에 없죠. 왜냐? 중국이 미국 GDP의 60%까지 쫓아왔거든요. 이 이상 방치해뒀다간 더 이상 미국도 중국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죠. 글로벌 패권을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 일환으로 미국은 이런 초강수를 둔 겁니다. 미국 내 중국산 ESS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상시키고 급기야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는 배터리를 미국에서 점점 퇴출시키는 정책까지 내놓고 있거든요. 그럼 그 수혜는 전부 어디에 가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죠. 원래의 1등.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ESS 점유율이 내년까지 85% 이상 치솟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엄청나죠. 자, ESS가 왜 필요해졌습니까?
챗 GPT 1회 검색 시 소모되는 전기는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할 때의 10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앞으로 무려 2035년까지 4배 가까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만으론 이 엄청난 전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요, 어찌저찌 전기를 생산해도요, 미국 전력망의 핵심인 대형 변압기의 70%가 이미 기대 수명인 25년을 초과한 노후 설비가 됐다는 겁니다. 전기가 있어도요, 그걸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으로 보내줄 전력 인프라 자체마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해결법이 바로 데이터 센터 내에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직접 설치하는 ESS인 겁니다. 밖에서 변압기는 변압기대로 새 거로 교체하고 안에서는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ESS를 데이터 센터 내부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작년 신재생 에너지 점유율이 71.72%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기조는 계속 될 겁니다. 물론 원전도 같이 가겠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전 세계는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ESS가 중요한 겁니다.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을 보면요, 밤엔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낮에 생산한 전기를 저장해 뒀다가 24시간 밤에도 끊기지 않고 전기를 데이터 센터에 공급해야 하는데 그 저장하는 일을 ESS가 싹 다 도맡아 한다는 거죠.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이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내년만 해도 올해보다 3배 이상 시장이 성장할 거니까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뿐 아니라 전 세계가 ESS를 쓸 거라는 겁니다. 일반 건물은 물론이고요, 가정집, 공장, 로봇 충전 시설, 전기차 충전 시설까지, 심지어 우주에까지 진출하는 게 이 ESS입니다. 그래서 반등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만 보면 어쩌면 최악일 수도 있는 지금 상황에 이 ETF 상품을 삼성이 괜히 내놨겠습니까? 자, 그럼 어떤 ESS 기업을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ESS 최대 수혜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좀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서진 시스템입니다. 이 회사는 배터리도 안 만들고 변압기도 안 만듭니다. 근데 제가 왜 첫 번째로 꼽았을까요? 이 회사가 만드는 건 ESS를 담는 함체입니다. 배터리와 전력 장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금속 케이스. 그러니까 ESS의 몸통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ESS 프로젝트가 하나 생기면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PCS, 냉각장치, 전선, 이 모든 걸 담을 그릇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그릇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함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제품 ESS를 통째로 조립하는 EMS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거든요. 베트남에 대규모 생산 기지를 갖추고 글로벌 ESS 선두주자인 미국 플루언스를 핵심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구조냐면요, ESS 프로젝트 규모가 커질수록 서진 시스템 매출은 그대로 따라 올라가고 이익률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조립 물량이 늘어날수록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고정비 부담은 줄어드니까요. 배터리 회사도 아니고 변압기 회사도 아닌데 ESS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용히 돈을 버는 회사, 그게 바로 서진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ESS의 몸통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면 ESS와 전력망 전체를 좌우하는, 전기를 펌핑하는 심장과 전기가 이동하는 혈관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어야겠죠. 두 번째 종목은 LS 일렉트릭입니다. 여러분 혹시 DC 팩토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최초입니다. LS 일렉트릭이 충남 천안에 지어놓은 공장인데요, 공장 전체를 100% 직류로만 돌리는 지구상에 하나뿐인 제조시설입니다. 근데 이걸 왜 지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죠. 데이터 센터에 꽉꽉 들어찬 수많은 AI 서버와 배터리들은 전부 교류가 아닌 직류 전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발전소에서 끌어다 쓰는 전기는 교류잖아요. 이걸 기계에 맞게 직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전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은 아예 처음부터 100% 직류만 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변환 과정을 없애버린 겁니다. 실제로 이 DC 팩토리를 돌려보니 전력 손실이 사라지면서 공장 전체 에너지 효율이 10% 이상 뛰었다는 실증 데이터를 뽑아냈죠. 전기가 모자라서 난리인 AI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똑같은 전기를 끌어와도 손실 없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직류 배전 기술이 완벽한 게임 체인저인 겁니다. 지금 이런 데이터 센터를 미국 빅테크들이 얼마나 짓고 있냐면요, LS 일렉트릭이 올해 1분기에만 북미향으로 벌어들인 매출이 3천억 원입니다. 작년 대비 무려 80% 늘어난 수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ESS 매출은요, 전년 동기 대비 3배, 직전 분기 대비로도 50% 이상 늘었습니다. 즉, 변압기도 ESS도 이 두 개의 성장 엔진이 다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1266억 원, 전년 대비 45% 뛰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수주잔고는 5조 6천억 원, 이 중 초고압 변압기만 3조 1천억 원어치가 쌓여 있습니다. 자, 근데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LS 일렉트릭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손잡고 차세대 ESS용 PCS, 즉 배터리 전력 변환 장치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독일 반도체 공룡 인피니언과 손잡고 AI 데이터 센터 전용 DC 파워 솔루션까지 함께 만들기로 했고요. 정리하면요, 변압기 만드는 회사가 ESS도 만들고 PCS도 만들고 심지어 데이터 센터 전용 공장까지 세계 최초로 지어놓은 겁니다. 전력망의 심장부터 혈관까지 전부 다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 효성중공업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에 아주 상징적인 계약을 하나 따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송전망 운영사 아우스넷과 5년짜리 계약을 맺었는데요. 무려 3,100억 원 규모입니다. 그것도 독점 공급 계약으로요. 앞으로 5년간 호주 빅토리아 지역의 초고압 변압기와 리액터는 오직 효성중공업 것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호주 퀸즐랜드에서는 1,425억 원 규모 ESS 프로젝트도 따냈고요. 미국에서는 765kV급,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보기조차 힘든 초고압급 변압기 계약까지 연달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9% 넘게 늘었고 수주잔고는 15조 1천억 원,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전력 전시회에서 효성중공업이 뭘 들고 나왔냐면요, 세계 최대 용량 800kV급 가스 차단기, 그리고 세계 최초로 개발한 22.9kV급 SST 반도체 변압기입니다. 기존 변압기는 크고 무겁고 느립니다. 근데 반도체로 만든 변압기는 작고 빠르고 AI 데이터 센터처럼 전력이 널뛰는 환경에서도 훨씬 안정적으로 버팁니다. 완전 게임 체인저인 거죠. 또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가산동에 30메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를 아예 직접 열었습니다. 싱가포르 STT GDC와 합작으로요. 왜 변압기 회사가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할까요? 간단합니다. 자기가 만든 변압기, 자기가 만든 전력 솔루션을 자기 데이터 센터에서 직접 실험하고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남의 데이터 센터에 납품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AI 전력 인프라의 표준을 만들어버리겠다는 뜻이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배터리도 변압기도 아니지만 ESS라는 시장 자체가 커지면 조용히 레버리지를 먹는 숨은 수혜주입니다. LS 일렉트릭은 변압기부터 ESS, PCS, 심지어 데이터 센터 전용 공장까지 갖춘 풀 라인업 플레이어고요. 효성중공업은 변압기 하나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반도체 변압기라는 미래 기술과 직접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까지 손에 쥔 기술과 실증을 동시에 가진 플레이어입니다. 셋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배터리를 직접 만들지 않아도 ESS 슈퍼사이클이 오면 무조건 돈을 버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한번 제대로 판단해 보시고요. 근데요, 여러분 진짜 상상도 못할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엔 다들 엔비디아의 반도체나 현대의 로봇 같은 하드웨어만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진짜 조 단위의 폭발적인 스마트머니는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실제 기업들에게 AI를 심어주는 AX 소프트웨어 시장입니다. 지금 소개할 종목은 흔해 빠진 적자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미 연매출 5조 원 이상을 찍어내는 거대한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초우량 기업이고요. 그런데 이 기업이 최근 전 세계 빅테크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무려 구글로부터 차세대 최고의 파트너 기업이라고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현재 미국 월가에서 가장 핫한 전 세계 1위 기업용 AI 기업 팔란티어와 물밑 접촉도 끝마쳤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구글의 AI가 세상을 지배하든 팔란티어의 AI가 기업들을 장악하든 수많은 빅테크들 중 누가 AI 패권을 장악하든 상관없이 그 AI들을 사용하려면 삼성, SK, LG 등 어떤 대기업이라도 이 기업의 플랫폼을 반드시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글로벌 빅테크들의 피 터지는 AI 전쟁 속에서 누가 이기든지 그저 편하게 앉아서 통행료를 걷는 독점적 고정 수익 구조를 완벽하게 완성했다는 거죠.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도 로봇 사이클이 쉬어가도 전 세계 모든 기업이 AI를 사용하는 이상 이 기업의 매출은 끊임없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증권가와 스마트머니들은 이 기업이 글로벌 AI 플랫폼 대장주로 퀀텀 점프하는 이 폭발적인 전환 국면을 역시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 재평가, 즉 멀티플이 미친 듯이 폭발하기 직전인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개인들 몰래 저점에서 조용히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중이죠. 그럼 이 좋은 종목이 왜 지금까지 잘 안 알려졌냐? 투자자들의 관심이 온통 화려한 로봇의 움직임이나 최첨단 반도체 같은 곳에만 쏠려 있었기 때문이죠. 즉 정보의 비대칭. 지금 우린 이걸 역이용하는 겁니다. 차트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에 얼마나 큰 의미가 숨어 있는지요. 시장이 철저하게 외면할 때 바닥에서 글로벌 스마트머니와 기관 외국인들이 조용히 쓸어담고 있는 흔적이 보이는 완벽한 매집 패턴 차트입니다. 과거 45,000% 폭등했던 에코프로가 딱 이랬었죠. 더 이상 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구글, 팔란티어 등 빅테크들로부터 역대급 수주 기사가 다 터지고 난 후 뒤늦게 관심 갖는 실수를 범해선 안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 이 탑픽 종목을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딱 10초면 끝납니다.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고 전송 버튼만 누르면 끝납니다. 스마트폰 시청자가 아닌 분들을 위한 방법도 고정 댓글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받아가시면 되는데, 물론 모든 건 제 개인적인 분석일 뿐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지만 남들에게 다 알려지고 뉴스 터지고 나서 고점에서 물리지 마시고 지금 바닥에서 조용히 관심 가질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댓글창 여시고 고정 댓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치맥스팀 서지훈이었습니다.